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탄핵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들으신 대로 204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사실은 그 탄핵 소추안 표결 전 그 당일 아침까지도 대부분 언론에서는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에서는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었는데 네. 직전에 좀 아리까리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국회 그 로텐더 홀에서 아예 그 현장을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 국민의힘 가결파 실무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님 분위기가 이상해요. 일주일 뒤로 미룬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진종호 의원을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CBS 2시 라이브 유튜브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었는데 당내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지키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다시 반대로 선회하나 이런 예측까지 좀 나왔었는데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 의원총회에서 일명 독소 조항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이라고 2차 탄핵 소추안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내용에. 네네. 이제 그래서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 수사에 미칠 파장 이걸 생각해서 일단 이번에 막아야 된다 해서 민주당이 3차 탄핵 소추안을 써오도록 해서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일단 이번엔 넘기자라는 여론이 많이 생겼고. 그게 그러니까 본회의 전 의총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이탈표를 찍으려던 의원들 수십 명이 확 돌아섰다. 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거수해보자, 그러니까 가결 찍을 사람 손 들어봐라라고 했는데 한 5명 정도밖에 안 나왔대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아슬아슬했었는데 어쨌든 12명이 최소 12명이 이탈표를 찍으면서 가결표를 찍으면서 탄핵 소추안이 204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를 중심에 놓고 그 전 의총이 있었고 그 후 의총이 있었는데 그 전 의총에서 부결 분위기가 물씬 나면서 이제 친윤계 특히 주류 쪽에서 이제 부결이다 이렇게 알고 들어갔다가 가결이 나오니까 그 다음 의총에서 분위기가 엄청 험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많이 커졌던 건데 그건 우리 이제 두 번째 꼭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어쨌든 가결이 됐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네, 권한을 이양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랑 16분간 통화를 하면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네. 이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회동, 국무위원 비동계 간담회,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예방까지 빠르게 마쳤습니다. 국정 공백을 빨리 수습하려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검토에 들어갔는데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협의체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걸 좀 여야정이 같이 여기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핵심 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거부권 행사, 두 번째가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먼저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권한대행도 그 부분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가장 큰 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랑 내란 특검법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둘 다 본회의에 지난주에 통과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번 주 중에 정부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게 권한대행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해석이 분분한데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굳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이걸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의문부호가 붙고 있어요. 정치부 기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예. 거부권을 정말 쓰겠냐 그러지 않을 거를 기대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 사실은 한덕수도 날리자 공범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심의하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했었던 태도를 보면은 이거 반성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총리를 탄핵시키게 되면 그럼 그다음에 부총리고 장관이고 이런 순서대로 쭉쭉 가게 될 텐데 어디까지 끊어야 되냐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3명을 이제 국회에서 지명을 했었는데 이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게 되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건 또 대통령 탄핵안이 현재로서는 헌법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 추가 3명을 빨리 임명하게 되면 나중에 탄핵안을 이제 심사하게 될 때 소수 의견이 나오더라도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여당에서는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권한대행이, 그리고 야당에서는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팽팽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요 1인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예, 예. 해드릴게요. 대통령 비서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숨겨진 1인치가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네, 대통령 비서실이 일단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예, 예. 다만 동시에 비공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직무는 정지되지만 대통령직 자체는 유지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 판결이 최종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움직인다는 얘기죠, 계속. 그렇죠. 그래서 이 비서실이 이 두 사람 권한대행과 대통령 두 사이를 좀 오가면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에 개입할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예. 어느 부분을 집중해 보세요? 일단 뭐 표결 뭐 온 국민이 아마 안 지켜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제 느낌은 내란을 일으켜도 204표밖에 안 나오는구나. 저는 좀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짓을 해야지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도 지금 재고 있는 것인가. 국민을 좀 이렇게 염원을 저버리는 것인가, 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김광현 기자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언제 6개월 아니고 180일, 정확하면 180일 아닌데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준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달에서 3달 정도가 그렇죠. 일반적인 건데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적극적으로 뭐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법리 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됐을 때 대통령 입장문 내놨거든요. 근데 겸허히 받아들인다였어요. 수용한다. 물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다 뭐 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탄핵안 가결시킨 거 다 받아들인다였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입장부터 전혀 달라요. 나는 싸우겠다. 예. 멈추지 않겠다. 이거였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 뭐 관계자 아니면 증인만 한 수십 명이 되잖아요, 지금. 뭔가 그렇죠. 동원된 뭐 병력만 뭐 경찰까지 합치면 1,000명 넘는다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다 나올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 다 나오면은요. 이거 반년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디까지 증인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어쨌든 법으로는 180일 요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2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에요. 지금 이게 633 원칙을 적용하면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심이 11월 15일이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3개월 뒤면은 2월 15일, 5월 15일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 날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시간 지연 전략을 쓸 것이다. 이제 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는 거가 있고, 하나는 이거는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은요. 네.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 51조에 따라서 이 뭐 탄핵 심판을 계속 유지했죠. 그러니까 중재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예, 않았어요. 예. 근데 이를테면은 손중성 검사장이나 이정섭 검사는 이 경우에 적용이 돼가지고 예. 좀 뭐 탄핵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탄핵 심판이 그런 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또 하나가 이제 변수가 뭐가 있냐면 4월 18일 문제가 있어요. 4월 18일에는 문영배, 이미선 두 명이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9명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게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4월 18일, 그러니까 이 지금 3명 같은 경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대통령 몫이 아니라 국회 몫이기 때문에 적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네. 3명을 임명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2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되는 거면은 이거는 어떻게 이제 될 것이냐 그때 이 두 만약에. 명은 대통령 몫으로 헌재 재판관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이 된 건데 이 두 사람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 떠나고 나면 대통령 몫으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권한대행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이 또한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또 좀 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4월 18일 전에 최소한 심리는 다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9명인 상태에서 심리는 맞추고 그다음에 결과 내는 거는 7명이 하더라도 그 전에 심리는 맞추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지연 전략을 최대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황들 좀 정리해 주셨고 아까 하던 얘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광일 한동훈 기자. 체제 붕괴. 국민의힘이 뭐 내란 사태에 빠졌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제 사실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어제 오후 4시에 한동훈 대표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할 거다라고 네. 보도가 나왔었고 사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다 맞다고 해서 기자들이 당대표실로 다 몰려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아예 금일 당대표 기자회견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라는 공지까지 국민의힘에서 냈었고요. 다들 좀 벙쪘었는데 일단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일정이 잡혔습니다. 사퇴할 거라는 게 지금 뭐 중론이죠. 네, 당내 지배적인 관측이고요. 어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크가 그러니까 세워 나가서. 네, 세워 나가면서 다시 잡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좀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주말 사이에.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 전원이 그러니까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포함해서 다 줄 사퇴하면서 지도부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좀 모두가 당황했었고 이게 왜냐면 버티기처럼 읽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전 궁금한 게 진종호 최고위원 그리고 특히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담화 들어보니 내가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저희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인터뷰를 했을 때 신지호 부총장이 그러더라고요.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전화해봤는데 마음을 다시 바꿨다더라. 지도부 지켜야겠다는 생각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더라. 이게 금요일까지 상황이었는데 왜 장동혁 최고위원은 그냥 사퇴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까? 진종호 최고위원도? 그러니까 본인들의 얘기까지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들로는 일단 한동훈 대표 권위가 다 이미 무너졌다. 버텨봤자다.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사실은 권한이나 직위 이런 것들은 뭐 남아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당내에서 먹히지가 않는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표결 후에 부결이 될 줄 알았던 그 본회의, 토요일의 본회의 후에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격앙됐다. 뭐 물통이 날라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 10분 정도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 비공개에 참여했었는데 네. 그때 한동훈 대표가 제가 계엄을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투표를 했습니까? 이런 취지로 말한 걸 듣고 네. 의원들은 야 이건 지금 동료 의식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 동료 의식이요? 네, 아예 격앙이 많이 됐다고 하고요. 일단 사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지금 탄핵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은 사실 소수 의견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격앙이 영적이 됐었고 사실은 계엄 사태 이전부터 어느 정도 흐름은 있었습니다. 친한계에서도 나 한동훈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 그렇게 가깝진 않아 이렇게 좀 선을 그어왔었거든요. 뭐 당원 게시판 등등 이 사건을 벌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 무능했다, 뭐 성과 없었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명분으로 같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분위기가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군요. 맞아요. 이제 탄핵 반대당으로 많이 밖에서 읽혀지고 있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탄핵 부결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결국 전략과 전술이 다 실패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했었으면은 뭐랄까 자기 정치 욕심이라도 안 보였을 텐데 뭐 그런 점들이 비춰진 거 아니냐 이런 점들로 인해서 당내에서 좀 많이 권위를 잃게 됐습니다. 자, 오늘 10시 반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이 어떻게 뭐 비대위가 꾸려지는 건가요, 바로?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분간 당이 운영이 될 거고 예. 비대위원장 섭외하려는 논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거론되는 사람은 김무성 전 대표 정도가 있는데 어제 CBS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한 뒤에 당에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거든요. 김무성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선 당에선 일단 부인. 왜냐하면 당에선 일단
이 메시지를 좀 내야 돼요. 우리는 아주 뭐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국민들한테 아직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메시지를 충분히 내고 그다음에 이런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위원장 섭외 논의가 되면은 김무성 전 대표에게 다시 나올 수 있고 또 한간에는 권영세 의원 정도가 같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무성, 권영세, 하마평. 네. 자, 김주일 시사평론가. 예.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상황이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당에다가 폭탄을 던진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내전 상황처럼 돌아갔죠, 주말 사이에. 뭐 국민의힘은 뭐 사분오열 뭐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이 책임론, 뭐 탄핵에 대한 책임론을 가지고 또 뭐 누군가는 찍어내기, 누군가 밀어내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당내 권력 투쟁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의원 단체방에서 SBS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부역자를 덜어내고 90명만 뭉치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내자 이번에 쫓아내자. 찬성표 던진 사람들. 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100명 이하로 붕괴되면 우리는 또 이런 거 못 막는다라고 해서 뭐 서로 뭐 이렇게 논쟁 벌이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가결 직후에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한 명씩 일어나서 탄핵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혀라라고 색출 작업. 색출 작업을 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경향신문 보도고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게 역대 이런 여당이 없었어요. 제가 그냥 쭉 읊어볼게요.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이준석 체제 무너진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그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근데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권한대행, 그런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 그다음에 또 무너진 다음에 윤재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그다음에 황우영 비대위, 그러다가 한동훈 대표, 그러다가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합니다. 네. 12번째예요, 12번째. 대단하다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여당인가요? 어느 정당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정당이라고. 뭐 국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지금 여야정 협의체 국회랑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거 거부해고 우리가 여당이라고 본인들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는데 지금 하는 모양새 보면은 이거를 국정을 맡길 수 있을지 진짜 참 한심합니다. 예.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중진들 뭐 김무성 예. 대표 뭐 얘기도 좀 나왔는데 권영세 예.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원로들이 좀 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국민의힘을 계속 출입해왔던 기자 입장에서 이 당이 완전히 자멸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과 지금 다른 쪽으로 분위기가 몰아져 가고 있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조금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국민의힘 분이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한번 씌워진 후에 지금까지 당내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2부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죠. 자, 다음 이슈 갑니다. 윤 대통령 검찰 소환 거부. 윤 대통령 검찰에서 그러니까 나와라 출석 통보를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죠? 네,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정확히는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구속 직후였던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 측에다가 조사 일정을 공문 형식으로 보냈었고 그걸 이제 어제 검찰이 이 사실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어제 오전 10시까지 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공문을 수신하고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출석 요구 날짜를 새로 정해서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 측에다 통보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이르면 이번 주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한 건데 첫 번째 안 응한 걸로 봐서는 저는 두 번째도 응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아까 그 지연 전술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형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연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거부하면 이번에도 거부하면 통상적으로 한 3번 정도 요청했다 거부하면 체포하거든요. 이 경우도 그렇게 될까?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받아서 보통 강제 구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압수수색은 거부하더라도 이런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거부를 잘 안 하는데 예. 이 피의자들이 예.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취할지를. 왜냐하면은 3번 정도 거부하면은 체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체포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번째 또 거부를 하면 체포를 시도할 거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김준일 평론가. 지금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호처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호처에서는 내주지 않고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 때 봤듯이 체포해가려고 할 거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이게 한 번도 우리가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이제 집행하거나 긴급 체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 일단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뭐 요거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경호처도 약간의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있냐 관저에 있는데 그런데 체포영장을 아예 딱 발부받아 오면은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경호처는 그거는 막을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막는 좀 약간의 신용을 하다가 결국은 체포영장까지 나오면은 긴급 체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수사기관끼리 지금 경쟁이 심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느냐 경찰이 확보를 하느냐 뭐 아니면 경찰하고 지금 공수처는 같이 다니고 있으니 같이 수사를 하니까 이쪽이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쇼핑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데 출석해서 수사받을 가능성까지 지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빨리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고 공수처는 빨리 이첩해달라고 하는데 검찰은 안 듣고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을 하면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은 특전사하고 방첩사를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뭉개고 검찰이 자기네들이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공수처 조사 예정일이 있었는데 전날에 검찰이 체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중간에 가로채기가 되게 심해요 지금. 그래서 뭐가 됐든 뭐 지금 어디를 뭐 더 믿고 못 믿고 결국은 특검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그 중간에는 좀 교통 정리가 지금 좀 필요하지 않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